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서로 법적 공방 양산까지 결국 갔습니다. 유튜버죠.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성상납을 대전에서 2차례 받았다라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관련된 수사 내용을 들어본 적 없다라며 결국 강용석 변호사 등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강용석 변호사는 오히려 고소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 성상납 의혹 이준석 대표를 오히려 제소를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충고하는데 윤리위에서 부인하지 마라. 부인하면 녹취록과 동영상을 전부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과거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과 동영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자, 이거 뭐 진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법정 양상까지 갔는데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죠.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에 당대표를 제소했고, 또 이준석 대표는 검찰에 고소를 한 겁니까? 이제 고소는 이제 경찰에 했는지 검찰에 했는지 그건 뭐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경찰에 고소를 했을 거예요. 경찰에? 예. 왜냐하면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를 하고 또 검찰에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 경찰로 내려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은 이제 고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네요. 그렇죠. 일단 뭐 당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는데 아마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2만여 명 그 가로세로 연구소를 굉장히 추종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아마 당과 관련된 사람이 있어서 윤리위원회 성상납 의혹과 제소를 했는데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2013년도에 대전에서 뭐 성납, 그건 뭐 법적으로 하면 성매매 이런 걸 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강용석 측에서 그럼 윤리위원회 가서 그런 이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해라. 그러니까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네네. 이 대표가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얘기했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약간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인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면 녹취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도 갖고 있다는 거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뭐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아왔는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워낙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좀 의구심 좀 들게 해요. 물론 정말 가지고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기 사건인데 그 사기 사건 기록의 일부에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기록 자체를 과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건지 또 관련돼서 누가 제보를 해서 녹취록이랄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가로세로 연구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러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했다고 한 걸로 드러나면 이준석 대표에게는 정말 정치적으로 치명적이고 또 윤석열 후보에게도 굉장히 부정의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실은 의혹 제기만으로도 굉장히 정치에 좀 상처를 입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으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허위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법적으로 한 셈이 됐군요. 이 강용석 씨 등이 제시한 증거라는 게 대전지검의 수사 자료다라고 몇 장을 공개했어요. 김관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니까 그 자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민주당에서 뭐 했다 아니면 윤석열 선대위에서 이준석을 죽이기 위해서 뭐 제공을 했다 하는데 저는 두 개 다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낭설이다. 그렇죠. 사건 기록이 있으면요. 그 사건 기록은 정말 검찰의 사건 기록이 맞아 보입니까? 아마 그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사건 기록을 검찰 그런 데서 유출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네. 그게 어떻게 강용석 씨에게 알려졌는가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고 그 문건이 검찰 문건이 맞다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의 중점은 이준석 대표가 성매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점이 아니고 예. 이제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하다가 그 내용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사 그 안에 이준석 대표에게 내가 성상납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검증할 수 없죠. 아, 저게 검찰 물건이 맞다 하더라도 접대 의혹의 진위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사람이 예.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에게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걸 과장되게 또 진술도 해놓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는 기록에 나오는 진술 자체는 일방적인 진술이 될 수 있다. 그렇군요. 단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그 장소에 갔었고 관련돼서 성상납과 관련된 어떤 비용 지불, 뭐 카드랄지 예. 아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준석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해요. 그렇지만 어느 한 명이 단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유리한 수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검증해야 할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2013년도 때 일이기 때문에 과연 진위 여부에 대해서 당의 윤리위일지 경찰일지 검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좀 그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세원에서도 민주당에서 이거 다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준 쪽이 어쨌든 민주당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준석 대표 죽이는 게 결국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지층들도 이 사건을 좀 차분하게 봐야 된다. 이 결과 이득을 보는 건 결국 민주당이다. 하태경 의원은 일단은 배후에 민주당이 있을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를 변호했습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함께 보시죠. 사건 피해자부터 제보받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사건 기록 전체도 PDF 파일로 넘겨받았다. 물리학과 나와 법알무신 하태경 쥐뿔도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 내놨다. 아무데나 숟가락 놓다간 안미석처럼 되는 거 한순간이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데 굉장히 지리한 공방과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박정환 실장님, 네. 문제는 이거 진위 여부 따지다가 대선 다 간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것 같고 당장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는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 내놨습니다. 심평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의혹이 거짓이라도, 그러니까 성상납이 없었더라도 이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 심평 변호사, 이준석 대표, 폭로 사실 진위 여부 떠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지금 진보 매체, 여성단체, 여당, 여성 국회의원 모두 침묵 중. 의도된 침묵은 이 대표에 대한 호의다. 적군 도움받는 장소가 어찌 아군의 장소로 전쟁을 지휘하겠나. 그리고 심평 변호사의 사실 취지는 이 발언보다도 이 진실 공방을 하다가 대선 다시 나간다. 당 대표에 있는 한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후보에게 리스크가 된다. 라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정환 실장님, 이 지적이 사실 굉장히 뼈아픈 지적 아닙니까? 진위 여부를 떠나서. 힘들어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저희 선대위 입장으로서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뭐 심평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대표직을 당장 사퇴라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오래 갈수록 저희 선거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조속한 시일 내에 이준석 대표든 가로세로 연구원이든 연구소든 뭐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과거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대장동 의혹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스스로 먼저 다 정리를 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 이 건이 지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가 앞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이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아직은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없습니까? 없었고 양측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예. 대립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내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의혹과 지금 상황이 그냥 지금처럼 공론화되지 않고 덮어두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미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냥 유야마 덮어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은 지났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조속한 시에 결론을 내주는 게 어느 측이든 옳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양측의 입장이 너무 첨예해서 박 실장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자칫 서로 법적 공방을 벌이다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참 곤란해요. 지금 뭐 당장 당 윤리위에 선대위에 이 올렸으니- 대표가 합류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 대표하고 만난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관한 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면 저는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고려할 대상은 아니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정희 실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